네, 이번 시간은 국가 간의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국가 간의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무역이라고 했을 때, 무역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여기서 어떤 재화의 수량과 가격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균형 가격, 그죠? 균형 수량과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그래서 사회적 잉여 또는 총경제적 잉여 또는 사회적 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P1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어떻게 되죠? 소비자 잉여가 요 부분, 그쵸? 왜냐면은 그 수요 곡선과 가격 간의 차이 이런 게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컨슈머 서플러스 얘기했고 공급자 잉여는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공급 곡선이 자기 한계 비용 곡선이고 한계 비용과 그러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 요 면적 그죠? 요것이 생산자 잉여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P1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그러니까 무역이 없을 경우에 P1으로 가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P1의 가격에서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균형이 낮기 때문에 공급하려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죠. A라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격에 살려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그렇죠? B라는 점에 있죠. 그러니까 A 수요가 B에 있고 공급이 A에 있어요. 그러면은 균형 수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뭐 팔려는 사람 100,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100개 팔려고 그러고 살려는 사람은 500개 살려고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판매 수량이 10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개로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뭐 수량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수량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구하죠? 자, 가격이 P1일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과 가격 간의 차이 이 부분, 그렇죠? 생산자 잉여, 프로듀스 서플러스 되는 거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요 수량에서 요 위에 부분, 그렇죠?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에서 볼 때처럼 균형에는 요만큼이 균형과 대비했을 때 보면 요만큼의 사중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잉여가 줄어드는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면은 만약에 이 가격이 가격으로 이렇게 좀 이만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요가 여기까지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 국내에만 봤을 때랑 전 세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격이 낮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 가격으로 살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원래 무역이 없을 때 요 삼각형, 그죠? 균형일 때, 국내 균형일 때 이 삼각형보다 무역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는 거는 어, 그러니까 순수입국이냐 수출국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간 교육의 결정 요인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유무역을 가정할게요. 자유무역.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제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재화 같은 경우 이제 국제 가격이 국내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수요와 공급에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죠? A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균형 수량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그죠? 이랬을 때 소비자 잉여는 뭐냐면은, 이 수요 곡선이 뭐라 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금액, 최대 지불 의사 금액, 그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 그렇죠? 주황색 부분인가요? 이것도 뭐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곡선상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시장 가격은 이렇게 5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충분히 제공하면서 공급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산자 잉여,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그 생산자 잉여 합, 이게 극대화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덴마크는 테니스화를 수입할 것이냐 수출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문제는 국제시장 무역으로 가다 보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테니스화의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균형 가격이 50이었죠. 근데 국제 가격이 75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제 가격이 세계 시장이라 되는데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공급 곡선에서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 가격에는 요만큼밖에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요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높은 가격, 국제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이 공급자들이 수출을 하면서, 그렇죠? 수출을 하면서 이 세계 가격에 팔면서 공급자들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출을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이 세계 가격에 이렇게 수출하면은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 잉여는 뭐냐면은 그 세계 가격하고 공급 곡선의 차이, 그렇죠? 이 차이 A, B, C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 A, B, C가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잉여는 그러니까 그 덴마크 생산업자가 국제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수요 곡선과 그 국제 가격 그 차이 요 뒤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 무역이 없었을 때 균형에서의 그 무역이 없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었죠? 균형인 점, 그죠? 여기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 결정되고 이 균형 가격 위에 있는 점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는 B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프로듀서 서플러스라면은 A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 국내 균형했을 때 그 균형 가격 밑에 있는 점들 그런 합참 면적 이렇게 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국제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국내 균형보다 국제 가격이 높으니까 국제 가격으로 판매자들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는 원래는 BD였는데 D로 줄어들었죠. B만큼 줄어들었죠. 그렇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국내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A였는데 국제 가격으로 높게 팔다 보니까 A, B, C로 BC가 늘어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익이요. 그러니까 경제적 총익이요라는 것은 사회적 후생이라는 것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다 합친 거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죠. 그렇죠? 무역이 없었을 때는 총 합은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D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뭐가 추가됐어요? C라는 부분이 추가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무역을 하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균형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출을 통해서 C라는 부분이 늘어났죠. 그렇죠? 총 파이가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는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세계 가격에 판다르면은 공급자들은 총 3.25백만 켤레. 요쪽이 아마 이렇게 그 국제 가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이 3.2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판매를 하죠. 근데 이 가격의 국내 소유량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0.75, 그러니까 75만 켤레 정도 팔리는 거죠. 그렇죠? 요 사이는 어떻게 돼요?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시장에서 팔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는 국내만 따졌을 때는 요 면적을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원래 국내만 무역이 없었을 때는 우리 앞으로 가서 무역이 없었을 때는 소비자 잉여는 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 기준으로 해서 그 소비자 잉여는 B 플러스 T였고 생산자 잉여는 균형해서 이 A 면적 그죠? 생산자 잉여는 A 해서 그래서 ABD 그죠? ABD 요거 있죠, 그죠? 근데 무역을 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도 높으니까 이 가격으로 생산자가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소비자 잉여는 요 D만큼, 그죠? D만큼 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에 파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 세계 시장 밑에 있는 공급국선 이 면적, 그죠? 그러니까 A, B, C가 된다, 그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총 얻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은 A, B, C, D, 그쵸? A, B, C, D가 되는 거고, 무역이 없을 때는 A, B, D다. 그러니까 C만큼이 추가된 거죠, 무역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총 파이는 커진 것 같죠? 저 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구하면 되게 이득을 받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로 이렇게 보면은 좀,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누가 덜 이득을 받는지 나오죠, 그쵸? 수출국일 경우에는 생산자가 훨씬 더 기존에 그러니까 무역이 없을 때보다 생산자가 더 많은 이득을 얻죠. 소비자 이득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출국에서는 승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급자, 그렇죠? 생산자. 그다음에 패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적은 양을 소비하는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판매. 무엇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위너하고 이게 위너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죠. 그다음에 루저는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C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던 거를 여기서 설명했던 거고요. 자, 수입국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무역이 없었을 때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무역이 없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죠?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소비자 잉여는 이 수요 곡선과 균형 가격 간의 차이, B만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 프로듀스 서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요 균형 가격에서 국내 균형 가격에서 밑에 있는 부분, 그죠?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 그죠? A하고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가격이 이제 우리 그 국내 균형 가격보다 싸진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국제 가격이 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사겠죠, 그죠? 자, 무역이 생길 경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입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내 균형가보다 싸니까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본 것처럼 이 낮은 가격으로 되니까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거죠.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해당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자, 국내 생산자 같은 경우는 국제 가격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생산자 잉여
잉여는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무역이 없을 때 총합은 어떻게 되죠? A, B 플러스 C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무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총합은,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렇죠? 그러니까 D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많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사례에서는 뭐냐면은 수출국일 경우에도 국내 균형보다는 그 총잉여가 늘어나고 수입국이더라도 총잉여가 무역이 없을 때보다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수입국이든 수출국이든 무역을 통해서 사회적 소생이라는 것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죠. 그러니까 합으로 따질 때는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위너죠? 소비자 잉여를 보면은 예전에는 무역이 없을 때는 B였는데 무역을 통해서 B 플러스 C 플러스 T, 그래서 C 플러스 D만큼 늘어났죠. 생산자 잉여는 뭐죠? 무역이 없을 때는 A 플러스 C에 해당되는 면적이었는데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입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공급해야 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경우 수입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좋아지고, 그렇죠?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위너와 루저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전 세계 가격이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는 그 국내 공급자들은 요만큼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이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니까 요만큼은 수입을 통해서, 요 차이만큼은 수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에 국내 소유량은 매우 많아서 총 3.25백만 켤레가 소비된다.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되는 게 3.25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가격에서 국내 공급량은 단지 0.75백만 켤레에 불과하다. 왜냐면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급이 줄죠. 그렇죠? 국내 공급이 줄어드니까 국내 공급자들은 요만큼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0.75백만 켤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은 수요가 국내 공급보다는 많죠. 그렇죠? 근데 요만큼을 어떻게 커버해 주냐면은 수입을 통해서 커버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입국 같은 경우는 승자는 누구냐면은 소비자. 좀 위너가 소비자고 루저는 생산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순이득은 생긴다. 수입국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요약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모든 경우 순수출국이든 순수입국이든 경우에서 덴마크는 교육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총 파이는 커지는데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는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총 복지는 증가한다. 총 복지는 어떻게 됐었죠? 총 잉여, 총 사회적 후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하고 생산자 잉여, 플러스 서플러스하고 같이 합친 이것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에서 뭐 승자 패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뭐 보상하는 식으로도 좀 혜택을 나눠줄 수도 있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그러니까 미국 우리 경제를 개방하면서 개방한 예서 한미 FTA를 한다 그랬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되게 그 농산물이 되게 싸요. 근데 요거까지 수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그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보상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례가 농어민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농업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현금 보상 같은 것도 제공하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국제 가격은 왜 국내 가격과 다른가? 그래서 뭐 국내 가격은 국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국제 가격은 세계 수요와 세계 공급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수요와 세계 공급은 국가들이 국경을 개방하고 비교 우위에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함에 따라서 이 모든 행동의 합이 한 제품에 대한 세계 공급과 수요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한국과의 비교 우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연자원, 인조자원의 보유량, 그 다음에 기술,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 노동력에 있어서 결정되고, 그렇죠? 교육 근로관행, 노동 경험, 그 다음에 노동과 물적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 그 다음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죠, 그렇죠? 자유무역. 그러니까 일단은 계층별로 봤을 때, 그렇죠? 계층별로 봤을 때, 이득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룹이 있고 손해 보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각 그룹에 속한 사람은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그쪽에 특화를 한다는 거죠. 전문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화를 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국일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출국일 경우에는 생산자가 이득을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국일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각 계층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수출을 계속해야 된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죠. 반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제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은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안보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그냥 농산물을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게 오히려 싸고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하고 어떤 그런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식량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랑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필요한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과도기 의존하면은 국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가 희석되거나 다른 가치 체계의 진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갈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의 엄격한 정도는 환경 규제 같은 건 나라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느슨한 환경 기준을 가진 나라들에서 더 많은 환경 오염 및 자원 고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는 어떤 재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이 어떤 후진국에 공장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생산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진국 같은 경우는 오염이라는 문제보다도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다가 오염을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유치 산업에 대한 주장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유치 산업, 인펀트 인더스트리, 그렇죠? 유치라는 것은 아직 산업이 유아기라는 얘기죠. 인펀트,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산업이 국내에서 발전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같은 걸 일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 처음 시작해서 자립할 때까지 자유무역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자유무역의 해로운 영향 때문에 정부가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역을 보호무역주의의 이제 가장 흔한 형태가 이제 관세부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국내 균형 가격은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이 만나는 일치되는 50이었죠. 그렇죠?
근데 국제 가격이 이게 이제 국제 가격이 25불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국제 가격이 테니스바의 국제 가격이 근데 관세를 15불 부과한 거죠. 자, 15불 부과하면 여기 P 관세 부과라서 이게 40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 가격이 25불에서 40불로 오른다. 그렇죠? 원래 전 세계 국제 가격은 25불인데 관세 15불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얼마에 팔리는 거죠? 40불에 팔리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국제 가격이 25불이고 관세 부과했을 때 40불이고 그다음에 국내 균형은 50불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관세 없기 전하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좀 차이가 나는지 이 면적 같은 거 있잖아요. 잉여라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자면 되죠. 자, 봤을 때 보면 잉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뭐냐면 소비자 잉여, 그렇죠? 잉여라는 것을 소비자 잉여, 잠깐만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그렇죠? 요거 두 개만 했었는데 정부의 수입도 잉여에 포함되는 거죠. 정부도 이제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플레이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세 수입 같은 것도 잉여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세 부과 이전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관세 부과 이전에는 국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요 면적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파벳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잉여니까 요 세계 가격 위에 있는 부분, 그쵸? B, F, E 플러스 G 플러스 H 플러스 I 플러스 J가 되게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잉여는 이 세계시장 밑에, 그죠? 공급곡선, 그러니까 세계 가격하고 공급곡선과의 차이, A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뭐, 이렇게 A, B, F, E, G, H, I, J, 이 부분이 다 총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의 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부과되면은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관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과 가격과의 차이,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에 해당되죠. B 플러스 F 플러스 H가 되죠. 그렇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 잉여는 관세 부과할 때 가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공급 곡선과 그러니까 관세 부과된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 이건 뭐죠? A 플러스 E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만큼이 수입됐죠? 관세 부과돼서 요만큼이 수입됐죠.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는 게 수입됐죠. 그렇죠? 그럼 수입된 양 곱하기 관세 부과액, 단위당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곱하기 면적하면 조세 수입의 면적은 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면적은 어떻게 되죠? 이걸 총 이제 사회적 후생 또는 총 이익, 총 잉여 이렇게 한다는데 총 면적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벳으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E 그다음에 F 플러스 H 플러스 I 그렇죠? A, B, E, F, H, I. 자, 관세부가 이전은 어떻게 됐었죠? 관세부가 이전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총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 플러스 H 플러스 I 플러스 J 그렇죠? 그렇죠? 자, A, B 그 관세부가 있을 때 A, B, E, F, H, I예요. A, B, E, F, G, I. 그러면은 또 H, J가 없어졌죠? 잠깐만요. 여기는 G는 없네. G는 없네, 그쵸? G, 그쵸? 여기도 H가 있네요, 그쵸? H니까 이거 빼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G하고 J만큼이 없어졌네요, 그쵸? 관세 없을 때는 관세 없을 때 비교했을 때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 G랑 J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없어진 부분을 사중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이전의 소비자 잉여 한번 보세요. 관세 부과하기 전에는 이 가격이 이렇게 적용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트 먼저 어떻게 됐죠? B 소비자 잉여는 FE 그쵸? BFE 그쵸?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IJ 그쵸? 요거 해당되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였죠. 근데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었죠? 관세 부과하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BFH 그쵸? BFH 이렇게 됐었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 돼요? 관세 부과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요거 빼보면 요거 없어지고 그쵸?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래서 EGIH만큼 손실을 봤죠. 그쵸? 관세를 부과하니까. 자, 그러면 누가 상실된 소비자 잉여를 가지고 갔나?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국제 가격으로 됐을 때는 생산자 잉여는 A밖에 없었죠. 그쵸?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는 A에서 A 이만큼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생산자가 이 지역을 가져갔다. 그쵸? 오케이. 그거는 이해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세 부과를 하니까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관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국내 공급보다 국내 수요가 높은 부분, 이 부분은 수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죠? 수입한 거에다가 관세를 요만큼 부과했으니까 이 면적, I에 해당되는 면적, 그죠? I가 해당되는 면적을 관세로 인해서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관세 수입으로 가져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GJ 부분은 어떻게 됐냐? 없어진 거죠. 그죠? 누구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증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세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정부 조세 수입 그렇죠? 요거의 합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G나 J라는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사증 손실이 발생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파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냥 관세를 부과하면은 파이는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세 부과하니까 어떻게 되냐? 과세 수입 비율 그렇죠?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이후에 과세 수입 비율이 크게 상승했으나 여기서 보면은 과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관세의 무과는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자유무역이 당신의 직장을 잃게 만들까? 자, 이거의 답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봤었죠. 덴마크 사례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죠? 수출국 같은 경우는 수출에 특화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 아닌 부분은 오히려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수입국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입국 같은 경우는 생산이 줄어드니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를 무역에 개방하는 것은 분명히 파이 크기를 크게 한다. 우리가 봤었죠. 죄송합니다.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파이는 커진다. 그죠? 근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케이스였죠? 수출국일 경우에는 누가 이득을 봐요? 생산자가. 소비자는 손해보고, 수입국일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수입국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됐었죠. 또 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 네, 이상으로 제 8장 교육 부분을 마치겠습니다.